(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오전 8시 10분 지나고 있어요. 이 공간은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나와가지고 여유 있는 척 여기서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람이 안 불 때는 오전에 여기서 신문도 보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어제는 택배로 도착했는 방수 타프를 밤에 설치를 했습니다. 앙카볼트 2개를 뚫어 가지고 했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네요. 작아가지고 장마철은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일인가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이제 장마가 이어지니까 야,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비 오는 날 어릴 때 이제 장난꾸러기로 여러 가지 장난도 치고 미꾸라지도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이 방수 타프 쳐놓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밤에 빗소리 들으면서 뚜닥뚜닥 빗소리 들으면서 아니면 라면이라도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누구 부르기는 좀 그렇고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혼자 운치를 즐겨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태권도장에는 이제 태권도장마다 승급평가라는 걸 합니다. 승급평가, 승급심사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2달이나 2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합니다. 태권도 실기를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정신 태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로서 이제 평가를 하고 뭐 평상시에 늘 가르치는 아이들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승급 평가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죠,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은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인간은 시험이 없으면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저의 지론입니다. 정말 꼰대 같은 말이죠. 학생들이 들으면 끔찍할 소리인데 시험이 없으면 사람이 공부하는 자체적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잘 없죠. 승급평가를 할 때 어제는 이제 태권도 동작도 하고 애국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부르기,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모르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틀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시키는 거죠. 너무 창피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이름 한글 한자 영어로 쓰기 뭐 이런 거 어제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칠판 앞에 4명씩 써가지고 이제 쓰기 평가를 하죠. 20초 만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은 또 칭찬해주고 제가 왜 그런 걸 가끔 하냐 하면은 학교에서 학교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도장을 쭉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걸 안 해요. 학교에서 안 합니다. 지금 새마을 깃발이 떨어진 것만 전국적으로야 뭐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경주만 하더라도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는데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당 부분의 학교들이 새마을 깃발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깃대는 멀쩡하게 있는데 깃발만 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야만적이죠. 박정희 빠가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애국가를 가르치고 새마을 정신을 가르치는 거는 신생국가 대한민국, 우리는 뭐 5,000년 역사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신생국가 70년 먹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의 스토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태극기를 애들이 모르고 한반도 깃발을 들게 되고 애국가는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6.25 전쟁이 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라 광주 5.18이 이 나라를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감각하지 않을까 싶은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도장에서 한 번씩 가르치는 거죠. 학교야 뭐 전교조뿐만 아니고 저는 전교조만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지금 등교 시간이라서 조금 소란스럽기도 합니다만 마침 그리고 날짜 자체가 이제 공무원 월급 날짜가 다 됐으니까 제가 오늘 내일 중에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세금으로 존속되는 자체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가치 교환이 없는 지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학교만 하더라도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만들어 놓는 조형물, 모든 것은 세금으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무원 분 중에서는 우리가 맨날 놀고 먹는 줄 아느냐, 이 자식아, 니만 잘났느냐, 어디서 지적질이냐, 니 세금 얼마 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공무원 조직에 속한 사람 개개인의 윤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적인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비대화되면은 사회는 활력을 잃어버리는 회색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일자리가 고용률이 100% 아니겠습니까? 서류상에서는 어쨌든 다 국가직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도대체 학교를 왜 다니는 거냐라고 이제 묻기에 이르는 거죠. 아이들의 대답, 순수한 아이들의 대답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학원에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냐? 그렇네요. 다음, 그냥 학교니까요. 그냥 가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한 대답이었고요. 많은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넓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이 물리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학원이 넓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하나 20곡에처럼 따져 묻다 보니까 학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졸업장 때문입니다. 졸업장, 공교육이라고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졸업장 때문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정말 미스터리한 거죠. 학교 급식 먹고 난 뒤에 바로 식당 가느냐? 안 갑니다. 목욕탕 갔다 와서 바로 또 목욕탕 또 가느냐? 안 갑니다. 그런데 학교 마치고는 왜 또 학원 가서 공부하느냐? 아이들도 그렇네요. 갸우뚱. 너희들 선생님 너희들이 선택했느냐? 아니요. 너희들 학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느냐? 아니요. 할당되고 배정되고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마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부 지역은 평준화 했잖아요. 나중에는 대학도 배정받아 가겠네요. 직장도 배정받아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처럼 배우자도 배정을 받겠네요. 할당받고. 모 종교 집단은 마치 중국이 한족의 영역을 퍼뜨리듯이 모 종교 집단은 신도들끼리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애를 많이 낳아라. 그게 바로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도 치밀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비판을 하는데, 글쎄요, 어쭙지 않게 나 좀 봐주세요, 나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도 현직 교원으로 저희 집안에도 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 친척이 내 집안에 교원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 교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이죠. 그 사람들의 윤리관을 떠나서 그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명석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좌익 진영에서 늘 제가 독점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욕하고 착취라는 용어를 가지고 욕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에게도 사회를 그런 식으로 감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부해가지고 수월성 교육으로서 교원이 되어놓고 자기들이야말로 자기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으로서. 경쟁력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어떤 면에서 보지 않더라도 특히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도 똑같습니다만은 지금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피켓을 올려놓고 노사정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노조 상부층들의 임금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술력이 취약하거나 또는 이미 아직 노동시장에 참여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다 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높임으로써 취약층들을 더 사지로 내몰게 되는, 그리고 일자리를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뭐 독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한 해 한 해 경험을 하면서, 즉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 마지막 질문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졸업장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너희들 학교 계속 갈 거냐? 예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상대로 한 질문이지만, 예, 그것도 또한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도 애들이 저렇게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쟁력으로 성과물로서 저렇게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저 교문으로 아이들이 쫙 몰려드는 게 교원들의 능력으로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타프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인데 빨간색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황인종으로 영상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비가 올 것 같고, 타프를 쳐놨기 때문에 뚜덕뚜덕 비가 더 신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날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